출근하신 다음에 담당 파트 이제 부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현재 지금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은 퇴직금형이냐, DB형이냐, 혹은 DC형이냐. IRP 계좌는 비과세 혜택은 받으실 수는 없고 세액공제 혜택밖에 못 받으신다. 안녕하세요, 웰세커즈의 한철쌤입니다. 오늘은 IRP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젊은 친구들이 저축을 하실 때 ISA와 IRP 계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ISA 계좌는 제가 따로 강의를 이제 해드릴 거고, 오늘은 IRP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IRP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이제 따로 준비를 해주는데, 그 퇴직금 자체가 IRP, 은퇴 이후에 IRP 계좌로 넘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의 내용과, 두 번째는 내가 현재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은퇴 자금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IRP 계좌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절세 파트에서 좀 얘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비과세랑 이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IRP 계좌는 비과세 혜택은 받으실 수는 없고 세액공제 혜택밖에 못 받으신다. IRP는 일단은 납입할 수 있는 거는 연간 1,800만 원까지는 납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 받으려고 보통 IRP에다가 돈을 넣는데,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액공제도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소득이 연 5,5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넣은 이 총 금액 900만 원에서 13.2%를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요. 내가 5,500만 원 미만의 소득 대상자다 라고 하면은 900만 원의 저축을 하였다 라고 하면은 내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RP를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는 퇴직금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근로소득자들, 이제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따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들한테 준비를 해주는 하나의 복지 행태다. 퇴직금은 두 가지의 분류로 나뉜다. DB와 DC형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DB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퇴직금, 말 그대로 은퇴를 했을 때,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회사가 나한테 주는 일시금의 형태로서 이제 받는데, 그 계산법은 내가 은퇴하기 직전에 3년치의 평균 소득에 곱하기 근속연수만큼의 액수를 회사가 이제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준다. 네, DB형은 회사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무조건 주어야 하는 금액인 거고, DC형은 조금 다르세요.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다.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회사가 하나의 금융기관인 신탁기관을 설정을 합니다. 이 신탁기관은 보통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회사는 어찌됐든 자본금을 바탕으로 회사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연계되어 있는 은행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주거래 은행에서 우리 쪽에다가 너희 회사의 퇴직연금을 이제 신탁을 맡기면은 우리가 너희들한테 빌려주는 자본금의 대출 이자를 다운시켜 줄게.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가 다운되는 만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떨어지는데, 내가 사실상 비용 처리가 떨어지면은 법인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 좋지 않겠지만, 그러면은 그 비용을 내가 맞춘다라고 하면은 대출 액수 자체를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 더 많은 돈을 바탕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거나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는 연계되어 있는 은행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퇴직연금을 운영을 맡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신탁기관에는 회사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마다 이제 신탁기관에 회사가 매달 그 해 연봉의 한 달분의 월급만큼을 매년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회사의 역할은 끝났겠죠. 그리고 나서 신탁기관에서는 각 근로자들마다 운영되어 있는 DC형 퇴직연금 계좌가 이제 운용이 되시는데, 첫 번째는 예금형으로 하나 굴러가는 게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투자형으로 굴러가는 게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운용은 신탁기관이 직접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대다수의 직장인 친구들은 이 내용을 관심도 없고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일반 예금형으로만 돈이 방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금형은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월급을 가지고 예적금을 넣었을 때 이자로 굴러가는 것처럼 예금형은 1%에서 2%대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직장인 친구들은 출근하신 다음에 담당 파트 이제 부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현재 지금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은 퇴직금형이냐 DB형이냐 혹은 DC형이냐 둘 중에 이제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D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근데 만약 우리 회사가 DC형으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회사랑 연관되어 있는 신탁기관은 어디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우리 회사랑 연관되어 있는 신탁기관의 퇴직연금 담당자 연락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퇴직연금을 내가 직접 운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어플을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대다수가 현재 예금형으로 되어 있는 걸 전부 다 투자형으로 바꾸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운용을 이제 하셔야지만 나중에 물가에 맞춰가지고 수익률도 올리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DC형 같은 경우에는 매달 근로자의 이제 월급에 맞춰가지고 넣는 게 회사의 책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DC형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직접 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DB형이 더 좋은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물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DB형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단순히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원금으로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DB형이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연봉보다 은퇴하기 직전의 연봉이 제일 높을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점에 직전 3년치에 대한 연봉에 근속연수를 곱해가지고 받는 퇴직금이 가장 원금이 클 수밖에 없겠죠. 다만 시간에 따라서 운용을 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물가를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은 이제 높을지 낮을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은퇴하기 직전에 회사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회사가 망했다 라고 하면은 받으실 수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단이 있는데, 요즘에는 대다수가 회사가 자기가 이제 회사의 책임을 줄이고 혹은 거기에 내가 줘야 할 원금의 사이즈를 낮추고 싶기 때문에 대다수가 DB형이 아닌 DC형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로자 친구들은 회사에 가가지고 무조건 확인을 해 보셔야 한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이 돈은 내가 실질적으로 납입을 해가지고 운용이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신탁기관과 연계되어서 직접적으로 운용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뺏어 쓸 수는 없습니다. 단 두 가지로는 쓰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혹은 전세 대출을 받거나 집과 관련돼 있는, 거주와 관련돼 있는데 내가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중도에 인출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아파가지고 일을 못한다 라고 해가지고 생계 유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돈을 또 인출을 해가지고 빼서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하시면 안 되겠죠. 왜? 결국에는 근로자들은 현재의 경제소득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인 건데, 지금 대다수의 젊은 친구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목적자금과 중기적인 목적자금들은 이제 해결을 해 나가지만, 대다수가 은퇴 이후에 이제 노후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지 않고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작은 금액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은퇴한 이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은퇴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 IRP 계좌로 운영이 되던 DC형 퇴직연금이 이 IRP 계좌로 돈이 넘어온다. 그리고 나서 이 IRP에 있는 돈 자체가 연금으로 수령을 받으실 수가 있다가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준비해 놓은 개인형 IRP 계좌의 목적이다. 다만 대다수의 젊은 친구들은 세액공제가 되는 이러한 절세 혜택, 즉 연말정산을 받으면 더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데,
월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 원금 자체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배분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준비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부터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전에 비과세와 세액공제의 비교편에서 세액공제보다는 비과세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그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IRP는 그러면 누구나 다 준비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누구나 다 가입은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의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근로소득과 두 번째는 사업소득.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근로소득자들은 결국에는 연말정산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소득자들은 대다수가 자 예를 들어 연매출이 7,200만 원 미만이어가지고 연말정산 간이 대상자다라고 하면은 같이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다만 7천만 원 이상의 내가 종합소득세 대상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받는 세액공제 자체는 결국엔 비용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 특히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개인사업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세액공제 상품들보다는 무조건 내가 조세를 그래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비과세 자산을 무조건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IRP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는 ISA 계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들 비과세 통장이라고 해서 맞는 통장이라고 ISA 계좌 많이 개설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디테일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